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이렇게나 썩어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소와 이해할 수 없는 공소장 변경, 그리고 그것을 받아준 판사의 콜라보. 결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잃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이재명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다시 촛불을 들어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이 사태를 취재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유죄를 받는, 자신의 기억에 대한 행위의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판사가 판단하는, 이제는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를 하고 판사가 정치인들을 골라서 지도자를 세우는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학력이나 가족관계, 자신의 경력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유죄를 준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소뿐 아니라 판사의 어처구니 없는 판정까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태에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인 같은 해 10월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이었습니다. 선거법 250조 1항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족관계, 형제자매,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만들어내기 위해 검찰이 그동안 공소장을 변경하고 교유행위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봉쇄됩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다름 아닌 검사들과 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지난 대선에서 0.73%로 졌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반을 엄청난 수사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여기 다른 여성이 한 분 또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0.73%로 대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권력을 제왕적으로 썼습니다. 치외 법권이 됐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몇 년짜리 징역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딱 한 가지만 여기서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역겨워합니다. 저도 역겹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검찰의 막장 기소와 판사의 정신나간 판결.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이 정부의 만행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져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이준석 전 대표 간에 당시 있었던 얘기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명태균 게이트는 눈사람이 된다. 처음에 굴릴 때는 조금만 저는 막 굴러가면 이준석 대표를 믿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을 살려가지 않고 미래를 생각한다.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졌다 하면 터질 게 터진다. 이준석 입을 어떻게 윤석열이 막아요? 이준석은 한동훈이 아니에요. 치고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한테 전화해서 1시간씩 통화하겠어요. 그런 것이 꿀리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에게 전화했을까? 구체적 내용이 안 남아서 뭔가가 꿀리는 게 있다. 이준석 대표한테 꿀리는 게 있다. 이제 터지네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4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루 전 명태균이 김건희로부터 2021년 경선 당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10만 6천 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김건희와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와 함께 법정 최고형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7시간 녹취 중 일부입니다. 고속도로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돈을 안 챙겨주니까 미투가 터지는 것이라는 말도 있었죠. 오랜만에 이 녹취를 다시 들으며 명태균 씨에게 왜 거금을 줬는지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공짜로 부려먹지 않았다며 준 인건비일까? 뭐가 터질지 몰라 미리 챙겨둔 보험비일까?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거마비일까?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의미 없는 사람에게 돈 봉투를 줄 이유는 없으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한마디는 틀린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명 씨는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했었는데요. 이번 김혜경 씨의 판결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김건희는 당장 구속 수사를 해도 모자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혜경 씨의 재판부는 제공한 금액과 횟수 등에 미쳐 기부 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선 출마 후보자의 배우자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기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럼 윤석열과 김건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명태균에 이어 이제는 이준석까지 가세한 폭로전에 심상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참 옛날 생각나면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 대표 시절 치러진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이 특정시장 후보자 공천을 언급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냐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이 하도 질문 주셔서 기록 몇 개를 찾아봤는데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도 찾아봤다.
기록에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표 시절 윤석열이나 김건희에게 공천 관련해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라고 팔아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있던데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선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다 보니까 대선 기여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돈을 받은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3명 외에 최소 8명이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이미 드러난 배아무개, 이아무개, 허아무개 3명 외에도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최소 8명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천만, 3천만 원의 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2016년과 닮았습니다. 낯선 민간인의 이름이 매일 톱뉴스를 장식하는 것, 그의 언행이 담긴 디지털 기록들이 연일 새롭게 공개되는 것, 그때 불렀다는 호칭은 최 선생님, 지금은 명 박사 혹은 명 선생님. 그 민간인은 카메라 앞에서 삿대질하며 큰소리치는데 정작 대통령은 뭐라고 한마디를 못하는 듯한 상황까지. 눈을 돌려 바깥을 봐도 2016년과 닮은 꼴입니다. 시국 선언은 이어지고 있고 참다 못한 국민은 하나둘 광장으로 나오고 심지어 집회 참가자가 생각보다 적다며 여당에선 애써 민심을 축소하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까지 2016년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민심을 평가절하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웃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반갑습니다. 이원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쪽이요?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엄연히 지켜지고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분리되고 각자의 독자성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법치국가입니다. 그중에서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일개 행정관청입니다. 사법부가 아닙니다.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권력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단합된 한 목소리만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힘 앞에 저들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가 저들에게 주권자로서 명령합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무죄다! 앞으로 한 목소리로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무릎 꿇을 때까지 다 같이 나갑시다!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재판장이 위법한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담당 검사의 퇴정을 명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사들 전원이 퇴장해버린 것입니다. 법원은 명령문을 통해서 해당 검사에 대한 일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고 위 검사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이러한 위법 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도 그 위법 상태나 문제점을 검찰 스스로 시정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누구보다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검사의 이러한 위법과 위법 상태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위법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는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 반성은커녕 재판부가 검찰 내부에 개입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법방해를 넘은 재판부 겁박이자 법치 훼손입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걸 보니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정말 그 정권의 그 검찰입니다. 이에 더해서 어제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검찰의 위법을 합리화하면서 재판부를 힐난했습니다. 법원의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하고 동조하지는 못할 망정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며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누가 보면 아직도 현직 검사인 줄 알겠습니다. 초록은 동색이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처럼 윤석열 사단 출신 한동훈 대표 역시 검찰, 정치 검찰과 한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의 위법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검찰 독재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의 타청 검사가 관여한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대장동 사건은 31회, 공직선거법 사건 26회, 위증교사 사건 4회 등이 확인됐습니다. 성남FC 사건처럼 직무대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검사들의 소송 행위 역시 무효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법원이 정치검찰의 온갖 불법을 막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무부의 외청이 관행을 운운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시건방진 태도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곧 선거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통해서 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를 엄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초유의 보루인 법원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판결로 증명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모든 정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상주하는 기자로서 정치의 균형 채널을 대표하여 한국이 항상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의 균형 채널이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